죄송한데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날씨 안 좋으면 회사 안 나가세요? 두 번째 질문. 회사가 중요해요? 내 돈이 중요해요? 회사가 더 중요하세요? 안녕하세요. 얼음공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었던 칼럼 내용 좀 다뤄보려고요. 부동산 얘기도 좋은데 저는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일단 마인드 세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인정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 투자요. 돈 없어서 못하신 분보다 돈이 있는데 물건 놓치거나 기회 놓친 분들이 좀 더 많거든요. 뭐 저라고 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저도 기회를 놓친 거 실수한 걸 돌이켜보잖아요. 그러면 마인드가 문제예요. 아닌가요? 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마인드를 잡으려고 제가 칼럼을 자주 써요. 여기 제가 올렸던 칼럼 중에 올린 지 오래됐는데 지금 여기다가 또 댓글을 또 계속 달아주셔서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그러거든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지만요. 일단 제목이 욕먹고 싶어서 올리는 글이었어요. 이때 제 심정을 그대로 적은 거였는데 저는 이거 정말로 어느 정도 욕먹을 각오로 올렸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응원을 오히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1. 연봉 4천만 원인 친구가 보너스 받았다고 G7, 이거 G70 있잖아요. 그 제네시스. 그걸 뽑았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축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4천만 원이 있다고 쳐봐요. 좋죠. 4천만 원 있으면. 근데 남자분들, 제 여성분들은 라이프 스타일을 잘 몰라요. 남자분들은 망설일만 하지 않아요? 4천만 원이면은 솔직히 뭐 리스를 끼면 더 하지만 차를 사거나 집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4천만 원 갖다 차를 사잖아요. 그러면 그 차는 사는 순간 3천만 원이 돼요.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잘 탈 수 있겠죠. 꼭 필요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4천만 원이면은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에게 아파트 한 채를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4천만 원으로 적게는 4천만 원, 좀 낮출까요? 적게는 뭐 1천만 원, 2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이상을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건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나죠? 4천만 원이 3천만 원이 되는 거랑 4천만 원이 1억이 되는 거랑 7천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부자가 돼요, 이렇게 하면? 차를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거잖아요. 난 차가 꼭 필요해. 난 차가 꼭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꼭 4천만 원짜리 차가 필요하냐고요. 제 첫 차가 마티즈였는데요. SE 스페셜 에디션. 그거 할인받아서 820만 원에 샀거든요. 그것도 잘 탔어요, 저는. 맨날 이 얘기 하시잖아요. 마티즈는 사고 나면 끝난다. 건강이 먼저다. 맞는 말씀인데 내가 지금 돈을 모으는 기간이라면 마티즈를 뽑아서 조심해서 운전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저는 잘 타고 다녔습니다. 2번. 부모님 아파트가 폭등을 했다고 은근히 자랑을 한다. 역시 집밖에 없다고 한다.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요. 이건 부모님 재산이잖아요. 이게 뭐가 포인트냐면 이 얘기 하실 거잖아요. 야, 부모님 재산도 내 재산 아니냐. 우리 마음속 깊이 어딘가 있잖아요, 그거.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맞는 말씀인데 제가 원하는 건 돈 버는 능력을 갖는 거지 돈 자체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수긍 안 할 거예요. 사실 돈 받고 싶으신 거잖아요. 돈을 그냥 벌거나 돈을 받고 싶은 건데 저는 진짜 이게 아니에요. 저는 제 스스로 회사를 안 다니고도 돈을 버는 능력을 원해요. 그래야 자유가 돼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한테 돈을 받았어요. 집을 받았어요. 나중에 못 지키면 어떡하실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래요? 못 지켜서 무너졌어요.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렇잖아요. 형제자매 많고 물려받은 거 없고 저희는 지금 근무 환경이 좋아졌지만 옛날에 주 52시간이 어디 있어요. 밤새 그냥 일하는 거지. 그 환경에다가 노후 준비도 안 돼 계신데 그분들 집 올랐다고 좋아하면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집을 사드려야 될 판에 좀 아니라고 보고요. 3. 핸드폰 게임에 푹 빠진 분들. 저 옛날에 PC방에서 일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컴퓨터 조립도 했었고 재밌죠. 재밌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부산에 게임쇼를 좀 이렇게 다녀와 봤는데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게임 재밌죠. 그런데 일단 게임을 먼저 해본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 게임은 정말 재밌고 행복해지는 수단이기도 해요. 인정해요. 근데 2.
끝이 있어요. 평생 게임을 할 수는 없어요. 언젠간 현실로 나와야 돼요. 그럼 그 게임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거 어떡하실래요? 현실로 나오셔야 돼요. 영화로 따지면은 약간 매트릭스 같은 거예요. 빨간 약인지 파란 약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좀 다른 게 언젠간 현실로 나와야만 해요.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핸드폰 게임이나 게임 중독은 지금으로서는 반대예요. 정말 소비성인 습관이거든요. 4. 나는 책이랑 안 맞는다는 분들께 여러분 이 독서는요 필수예요. 독서는 진짜 필수예요. 왜 그러냐면 이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스마트폰 보면은 속에 라디오도 들어가 있고 핸드폰도 들어가 있고 계산기, 뭐 컴퓨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카메라. 스마트폰이 왜 개발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선조들이 카메라도 개발해 놓고 핸드폰도 개발해 놓고 계산기도 개발해 놓고 통신망도 개발해 놓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쓰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인정하시잖아요. 그 스마트폰을 씀으로써 옛날 세대보다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시잖아요. 그게 뭔 상관이냐고요? 똑같죠? 여러분 책이 뭐예요? 우리 선조들이 쌓아놓은 지혜잖아요. 투자는 어떻게 해야 돼?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 연애는 어떻게 해야 돼? 선조들이 다 만들어놨죠. 그거를 이용해서 위로 올라타야죠. 거인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최신 기기는 쓰는 건 좋아요. 업그레이드된 컴퓨터, 최신형 스마트폰, 좋은 노트북 쓰는 거 좋아하시죠? 그거 전부 다 선조 세대에서 쌓였던 기술이에요. 그건 좋아하면서 왜 지식은 이용을 안 하세요? 선조 세대에서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친 지식을 준대잖아요. 책으로. 세상에서 제일 싼 건 책이에요. 그 책에다 올라타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감이 없으시죠? 그게 인문학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책을 안 읽으시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책은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서냐 뒷서냐의 문제지. 그래서 책은 읽으셔야 돼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책을 안 읽겠다. 나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쓰지 않겠다. 약간 괴리감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5번. 부동산은 누가 뭐래도 강남 사고 가치 투자라는 분들께. 강남 아파트 좋죠. 인정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를 놓고 얼마를 벌었냐는 문제죠. 부자들은 오늘 얼마를 벌었다가 아니라 얼마를 넣어서 얼마를 남겼다. 얼마의 리스크를 져서 얼마를 벌었다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이건 주변한테 물어보세요. 주변 부자가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되죠. 강남 아파트가 그렇게 좋다고 외치시면은 최근 5년 동안에 강남 아파트의 수익률이 1등이었어야 돼요. 근데 아닙니다. 1등이 어딘지 아세요? 성북구예요. 성북구. 기름 뉴타운. 투자금은 적고 2천, 3천, 수익금은 크고 2억, 3억. 이게 진짜 큰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아파트가 안전자산 같죠? 꼭 가져야 될 것 같죠? 제일 많이 오를 것 같죠?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죠? 우리 능력이 될까요? 강남 아파트가 자산가들의 어떤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인 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익률로 따지면 강남 아파트가 꼭 답은 아니다. 6번. 요거 좀 위험한데요. 욜로라면서 돈 한 푼 안 모으고 반지하의 BMW 몰고 다니는 분들께. 차가 정말 인생의 목표인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예요. 결론. 그분들이 결국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차는요. 사는 순간 일단 가치가 20, 30%가 깎이고 유지 비용을 계속 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진 재산을 갉아먹어요. 자산 내용만이에요. 돈이 줄어든다고요. 근데 이걸로 집을 사면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최소한 내려갈 가능성은 좀 적잖아요. 그러면 인생 한 번 사는 거니까 난 BMW를 타겠다. 말은 되죠. 그런데 전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인생 한 번 태어났잖아요. 이 멋진 사회에, 경제 대국에,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기회의 땅에. 그런데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면 내 꿈을 키우고 더 멋지게 살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투자 잘하면 BMW가 아니라 더 멋진 차, 멋진 집, 요트도 끌 수가 있잖아요. 근데 BMW를 살면 그 기회가 현격히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아쉬운 거거든요. 7번.
돈을 노력해서 벌어야지 부동산 투기에서 벌면 되냐? 너네 때문에 집값만 오른다는 분들께. 이게 좀 예민한 문제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노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박탈감이나 소외감 느끼는 분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왜냐면 예전에 제 모습이잖아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 모습이고 제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냥 이래요. 여러분, 우리 서울대 가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사교육 되게 심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대한민국 도로에서 운전해 보셨어요? 서로 양보 안 하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개인 집의 화장실이 깨끗해요? 공공 화장실이 깨끗해요? 그리고 영화관도 좋은 자리만 앉고 싶잖아요, 우리. 그래서 예매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본능이라고요. 우리 인간은 자기 거 뺏기는 거 싫어하고 내 거 아니면 안 아끼고 그리고 남보다 좋은 거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좋아요. 이게 잘못됐으니까 노동만 하자. 좋습니다. 만약에 룰이 그렇다면 저도 오케이. 열심히 노동을 할게요. 근데 제가 노동만 열심히 해봤잖아요. 10년 가까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제가 노동 열심히 하면은 남들은 부동산 투자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강남 부자들이 앉아서 10억 벌 동안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연봉 한 3, 4천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요? 어차피 우리가 안 하면 누군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 때문에 우리가 뒤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앉아서 불만만 할 게 아니라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예전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욕도 많이 먹었고. 근데 제 결론은 이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월급만으로 안 되니까 새로운 수단을 찾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조금 더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요. 8번. 아파트 폭락을 기다리는 분들께네요. 아파트 폭락이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 거 저도 알아요. 왜냐면 유튜버 중에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도 많죠. 왜냐면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되게 통계를 이용해서 숫자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되게 위안감 아니면 현실감이 드니까 좋아하시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 책을 많이 읽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의 부동산이 완전히 좀 하락기로 돌아선다는 느낌이 든 게 두 번이 있었어요. 옛날에 오일 쇼크는 그때 저희가 아파트가 많지가 않았고 IMF랑 국제금융위기 두 번에 한번 꺾였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꺾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래요.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최악의 폭락이 IMF랑 국제금융위기예요. 지금 그 이상의 것이 뭔가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설마?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전처럼 다 지나갈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파트가 폭락을 한다 칩시다. 아파트만 폭락할 거라 생각하세요? 집 가진 사람만 다 주저앉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뭐냐면 아파트에 들어가는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아파트에는 집주인의 돈만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은행 돈, 그리고 세입자의 돈. 은행 돈은 뭐예요? 은행 돈은 또 기업의 돈이에요. 기업의 돈은 또 뭐예요? 세금.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기업의 돈이 세금으로 변하고 기업의 돈이 은행에서 나온 거고 서로 다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08년이죠. 서프라임 모기지. 국제금융위기 어떻게 왔죠? 서프라임 모기지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이 잘못돼서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주택만 무너졌나요? 다 무너지잖아요. 그때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일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폭락이 안 온다는 뜻이 아니라 폭락이 되면은 일부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파트 가격만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그런 거죠. 일본의 플라자 합의.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가 또 설명이 기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이 붕괴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경기 전체가 무너져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 뭔지 아시죠? 그런 셈입니다. 9번. 더워서, 비와서, 추워서, 피곤해서 임장 안 나가는 분들께. 여러분, 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임장을 나가야 되는데 폭염이면 안 나가고 주말이면 하루 쉬어줘야 되고 비 오면 또 비 온다고 안 나고 그러시잖아요. 죄송한데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날씨 안 좋으면 회사 안 나가세요? 두 번째 질문. 회사가 중요해요? 내 돈이 중요해요?
회사가 더 중요하세요? 그러면 회사가 정말 자기한테 맞거나 행복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부럽습니다. 근데 전 아니었거든요. 내게 더 중요하잖아요. 내 돈, 내 부동산, 내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새벽이어도 비 와도 눈이 와도 추워도 회사는 가잖아요. 야근도 하고. 내일은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저는 그게 이해가 제일 안 되거든요. 내 돈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회사만도 못하게 일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10번. 날 비난하는 분들께. 이건 마음 아픈데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이거 질문 간단해요. 한국 사회에서 비난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비난받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비난받은 마음도 아프고 되게 싫거든요. 근데 예전에 저 회사 다닐 때 모였다 하면 회사 욕하고 상사 욕하고 동료 약간 흉보고 이랬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그런 인생 원하지 않아요. 누구 비판하고 뒤에 모여가지고 그럴 마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이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대통령을 욕하잖아요. 저는 그 사람 책 다 읽어보고 지금은 존경심도 들어요. 엄청납니다. 여러분도 그 대통령의 업적은 다 모르시잖아요. 그냥 흠만 잡으시는 거잖아요. 배울 점 많아요. 한국에서 욕먹는 사람들은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죠. 11번. 유튜버들 돈 너무 많이 번다. 뭐 소외감 느낀다. 이런 분들. 얼마 전에도 네이버에 떴더라고요. 그 보람튜브 욕하는 거. 그 애기한테 욕을 그렇게 달아놓으셨더라고요. 뭐 얼굴에 대해서도. 여러분 보람튜브의 보람이네가 서민들이잖아요. 서민들이 온 가족이 모여서 7년 동안 고생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서민이 노력해서 돈 벌어서 부자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꿈꾸는 사회 그거 아니에요? 그냥 서민은 평생 서민이어야 돼요. 다 같이. 나랑 다 같이 똑같이 살아야 돼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유튜버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으면 유튜버를 시작을 하세요. 빨리. 저처럼. 저는 그냥 보고 시작을 했어요.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유튜버들 돈 너무 쉽게 번다면서요. 왜 안 하세요? 저도 지금 뭐 할 줄 모르는 거 천지예요 지금. 도움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지 말고 내가 실행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칼럼을 조금씩 늘리고 있거든요. 원래는 5개였는데 지금 11개까지 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늘려나갈 때마다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런 글을 적었다고 해서 뭐 앞서 나가거나 되게 뭐 선구자이거나 이러진 않아요. 저도 많이 부족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제 자신을 다 잡으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제 이 칼럼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저도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지키고 살라고 애를 정말 많이 쓰는데 제가 처음에는 저만 간직하고 있다가 공유를 해봤는데 다들 응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되게 감사한 마음이거든요. 지금까지 11개입니다 여러분. 11개. 이 습관을 하나씩 고치면은 인생이 조금씩 바뀌어요. 저를 믿어주신다면은 행동을 해보세요. 여러분 유튜버 보고 여기 살아 저기 살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투자해야 된다 저기 투자해야 된다. 그거 따라서 투자해보셨어요? 부자가 돼요? 부자 아파트 한두 개 사고 팔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자기가 능력이랑 시스템이랑 마인드가 돼야 돼요. 이런 글들로 같이 마인드를 장착해봐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제 자신도 힘을 내야 되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